안녕하세요. 존버스터TV의 존버스터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핫한 테마들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시황 분석 혹은 핫한 종목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앞으로 업데이트 형식으로 자주 올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 컨텐츠로 말이죠. 일단은 첫 시작으로 2월 19일자 금요일에 핫했던 종목들부터 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미중 분쟁 관련주들이 되게 핫했는데요. 이게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니온 머티리얼, 티플렉스 3대장이죠. 근데 주가 상승률 기준으로 보면 유니온이 가장 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유니온 머티리얼, 티플렉스 순이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괄호에다가 이렇게 몇 억 적어 놓은 거는 시가총액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올랐냐면 관련 기사가 바이든 정부 견제에 다시 히토류 카드 만지작거리는 중국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2월 19일자 기사인데, 그래서 히토류 카드를 만지작거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유니온 머티리얼, 티플렉스 다 많이 올랐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제일 핫했고요. 근데 다른 기사를 보시면 이게 2월 20일자 기사인데, 미중 히토류 전쟁 벌일까, 뭐 중정제 기술 수출 금지할 수도 하면서 전쟁 계속 할까라고 나와 있는 기사도 있고요. 또 이거는 21일자, 지금 촬영일이 21일인데요. 오늘자 기사입니다. 오늘자 기사 보면 또 히토류 생산 늘리는 중국, 미 바이든의 화해 제스처라고 나와 있잖아요. 바이든의 보내는 선의의 메시지, 히토류 무기화 생각만큼 쉽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금요일 날에는 오르긴 했지만, 이게 월요일 날에는 만약에 가장 최근에 나온 기사가 미 바이든의 화해 제스처라고 하면서 약간 미중 분쟁이 또 약간 사그라들듯이 그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좀 빠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미중 무역 분쟁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당장 설령 월요일이나 이번 주에 좀 빠지더라도 또 뭐 뭔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다시 뭐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 항상 거론되는 게 히토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온 이 삼형제들은 언제든지 또 튀고 다시 조정받고 튀고 다시 조정받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잠시 보시면 이때도 다 미중 무역 분쟁 히토류로 올랐고요. 내려가다가 히토류 이렇게 나오니까 또 올랐죠. 이게 유니온 머티리얼도 마찬가지고 티플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 모양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HLB 시리즈인데요. HLB 다들 아시죠? 그 HLB가 FDA에 그 승인 받은 게 뭐 허위다 뭐 어쩌고 공시를 내가지고 HLB 시리즈들이 빠졌잖아요. HLB 제약, HLB 생명과학 이런 것들이 빠졌는데, 일단 같이 기사를 먼저 보시면 이게 2월 19일 날에는 올랐어요. 2월 19일이 저번 주 금요일인데 HLB 포스트 NDA 준비 순항 하한가 3일 만에 급등세 이렇게 나왔잖아요. 보시면 진양곤 HLB 회장 등 회사 측의 적극적인 소명 의지와 HLB 제약의 신약 허가 신청, 이거를 NDA라고 합니다. 이 준비 손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니까 HLB 주가는 지난 16일 이제 2019년 자사 항암 치료제의 미국 내 3상 시험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위 공시한 혐의에 대해서 증선이 조치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27% 이상 급락했다라고 하죠. 이게 보시면 차트를 잠시 보시면 HLB 제약이랑 HLB 생명과학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나마 HLB 제약이 제일 잘 버티죠. 빠져도 그나마 이렇게 박스권을 가장 유지를 많이 하고, HLB랑 HLB 생명과학 애들은 그냥 급락을 하고 아직까지 그거를 회복을 못했죠. 그런 걸 보시면 이건 약간 테마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HLB 제약이 시가총액이 3,400억 정도 되니까 가장 작거든요. 그래서 이 HLB 제약이 그나마 튈 때도 좀 탄력성이 있게 튀고 그러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쿠팡 관련주인데요. 쿠팡 관련주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동방이긴 한데,
이제 금요일날 올랐던 거는 서울식품과 인터지스입니다. 이게 쿠팡은 참고로 3월에 상장 예정인데요. 서울식품은 쿠팡의 식품류를 판매한다고 해서 올랐고, 인터지스는 2019년 북중미 물류 사업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제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왜 올랐냐 하면은 쿠팡이 미국에서 상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네 인터지스는 사실 쿠팡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북중미, 이게 미국 물류 사업을 강화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서 약간 테마성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서울식품이랑 인터지스가 둘 다 이렇게 올랐죠. 그리고 기사를 같이 보시면 이게 19일자 기사인데요. 쿠팡 슈에주 서울식품 고공행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쿠팡의 쿠키와 피자 등 식품류를 판매하는 서울식품 주가가 급등세다.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한 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면 수혜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이유로 서울식품이 22% 정도 올랐죠. 그리고 다른 기사를 보면 이거는 인터지스인데요. 인터지스 쿠팡 미증시 상장 추진 북미 물류사업 부각인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동국제강 계열인 물류 업체인 인터지스는 지난 2019년 북중미 물류 사업을 강화했다 했고, 합자법인을 설립했고, 이게 기존 사업 영역을 북중미 물류 시장까지 확대하기 위함이다. 50대 50 이 지분은 여기 팍트라 인터내셔널하고 같이 합작법인을 세우는 그거 이슈인데, 이게 쿠팡과 지분 관련 엮인 것도 없고 그냥 쿠팡이 뉴욕에 상장을 한다니까. 그래서 미국의 물류 사업을 강화하는 인터지스가 오른 거죠. 이거 진짜 약간 테마성으로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하나머트리얼즈, 한미반도체, TLI 이렇게 올랐거든요. 크게 올랐던 게 말이죠. 그리고 보시면 하나머트리얼즈는 경쟁사 생산 차질 소식 때문에 올랐고, 한미반도체는 대만 회사와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 이것 때문에 오른 것 같고, TLI는 당시 기사는 없는데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라서 이렇게 올랐거든요. 하나머트리얼즈 기사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나머트리얼즈 실펙스 반도체 핵심 부품 생산 차질에 대한 부각 강세,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19일 기사가 아니라 17일자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 수요일 기사인데요. 하나머트리얼즈가 경쟁사 생산 차질 소식에 상승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게 19일자 기사 때문에 오른 건 아니고, 그래서 반도체랑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같이 기사를 보시면 이거는 19일자 기사긴 한데요. 대만 회사와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인데, 이 내용을 보시면 계약 금액이 14억 원 정도고, 이게 지난 19년도 매출 대비 1.18%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하네요. 근데 1.18%면은 굉장히 비중이 작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미 반도체가 12% 정도 올랐죠. 그리고 TLI는 그 관련 기사가 없거든요, 당장. 그런데 이제 하나씩 보시면 하나머트리얼즈, 한미반도체, TLI 다 이렇게 어떻게든 올랐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지속적으로 사들이고 있고요. 하나머트리얼즈는 또 한미반도체도 외국인은 3일째 계속 샀고 기관이 19일에 40만 주 가량 대량 매수를 했죠. TLI 같은 경우에는 기관은 그렇게 조금씩 들어오긴 하는데 외국인이 대체적으로 계속 사가지고 지금 TLI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좀 주가를 견인한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급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주는 말이죠. 그 다음에 핫한 섹터 중에 코로나 치료제하고 백신 섹터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금요일에는 현대바이오랑 유바이오로직스가 좀 유의미하게 크게 올랐습니다. 현대바이오는 12% 정도 올랐고 유바이오로직스는 10% 정도 올랐죠. 근데 현대바이오는 치료제 이 COV03 이게 전 임상이 완료됐다고 해가지고 올랐는데요. 그리고 제 생각엔 이거 이후에는 임상 이상 진입을 위한 절차 진행 계획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바이오 기사 같이 보시면
이것도 2월 19일자 기사가 아니라 15일자 기사입니다. 19일자 기사는 없습니다. 현대바이오의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동물 실험 완료 결과 기대감이고요. 보시면 15일에 실험이 1차적으로 완료됐다며 결과는 회사 측에 통보했다.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주가도 상승세다 라고 하는데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트를 보면 좀 심상치가 않죠. 이때도 코로나 치료제 그걸로 먹는 코로나 치료제 아직 그게 뭐 임상, 2상, 1상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전임상 그 동물 실험으로 한 건데 이렇게까지 올랐었죠. 그리고 이런 대량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 이후에는 그만큼의 거래량이 안 터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세력들이 핸들링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대바이오 이거 임상 동물 실험 완료 이후에 제가 이상을 계획할 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이게 12월 14일자 기사이긴 한데요. 보시면 CP-CoV-03의 효력 실험이 끝나는 대로 임상 이상 진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이슈로는 이제 임상 이상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니까 아직 재료가 죽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바이오로직스도 얘네는 코로나 백신인데요. 유코백19라는 백신이고 이게 임상 1상은 올해 2분기, 임상 2상은 3분기 초에 마무리 예정이고요. 올해 하반기 중에 임상 3상 진입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바이오로직스도 잠시 같이 보시면 이게 19일자 기사인데요. 사실 이날 어떤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고 합니다. 백신 후보 물질 6코백19 노바백스 관련 기대감이고요. 내용을 좀 보시면 미국 노바백스 백신과 비슷한 유전자 재조합 백신으로 분류되는 백신 후보 물질 6코백19의 임상 1 이상 시험 계획을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게 지난달 말이기 때문에 19일자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가 상승의 원인으로는 이날 정부가 이날이 이제 19일이죠.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 9차 회의를 열어 노바백스 방신 국산 1호 백신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바백스 방식 비슷하니까 지금 유코백19 유바이오로직스 백신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기사를 보시면 여기 유바이오로직스는 자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유코백19 임상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조기 품목 허가를 받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물론 저기 있는 거 다 계획이긴 해요. 보시면 회사는 유코백19의 임상 1상은 2분기쯤에, 임상 2상은 올해 3분기 초에 각각 마무리될 것으로 회사 측은 내다봤다. 그 유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올해 하반기 중에 임상 3상에 진입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유바이오로직스도 보시면 재료가 남아있죠. 뭐 3상까지 가려면은 멀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보면은 현대바이오는 일단 아직 차트가 죽지 않고 뭔가 되게 꿈틀꿈틀 되죠. 이렇게 하면서도 또 올라가고 이날 현대바이오가 뭐 딱히 19일에 대단한 그게 없었는데 이렇게 올린 거 보면은 뭔가 세력이 의지를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도 사실 이렇게 가격 조정을 받긴 했는데 이때 좀 돌려줬죠. 그런데 뭐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나 조금 터져가지고 당장 이게 뭐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 거는 좀 확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기차 섹터인데요. 물론 전기차 관련주가 되게 많긴 한데 금요일에 가장 많이 올랐던 거는 이제 KR 모터스라는 게 좀 많이 올랐었던 것 같습니다. KR 모터스는 관련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KR 모터스 주가 그린 모빌리티 지분 취득 소식의 강세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19일자 기사이고요. 또 보시면 그린 모빌리티 지분을 취득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2012년 설립된 그린 모빌리티는 2016년 12월에는 국내 업계 최초로 환경부 전기 이륜차 보조금 사업자로 지정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중에서 이제 전기 이륜차, 전기 그 오토바이 있죠. 이륜차면은 그런 거에서 그린 모빌리티가 좀 강점이 있고 또 KR 모터스가 주로 이륜차, 오토바이 같은 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 관련주인, 오토바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기차 섹터로 분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KR모터스가 여기에서 주목을 받았고요. 차트를 보시면 되게 이렇게 오르긴 했지만 아직 이렇게 빠지고 나서 뭔가 회복도 못했죠. 2019년도에 거의 뭐 코로나 때 빠지고 나서 회복도 못하고 지금 이제서야 약간 주목을 받고 올라가는 추세고, 거래량이랑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추후에 전기차 관련 섹터로 또 부강이 되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핫한 섹터는 무엇인가, 핫 테마주 정리에 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